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보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치 차장님. 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리가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행복합니다. 의자가 바뀌었죠. 네. 최욱은 합니다. 바로 그냥 행정의 달인 최욱. 게스트들이 출연자들이 의자 불편하다 한마디에 그냥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의자를 바꿨습니다. 민원 바로 해결. 그렇습니다. 예. 이러고도 방송을 못하면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출연자들은. 네. 최강욱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맞이해서 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최강욱입니다. 어제 그 의자 한마디 의자 교체 바로 이렇게 돼. 바로 그냥 바로 고칩니다 저는. 네, 바로 해결하니까 여러분 불편한 점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만큼 성과로 보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냥 징계 들어갑니다. 네. 징계 들어가는 거야. 죄송한데 저한테 하는 말 아닌가? 잘 알고 계세요. 자,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내란 수개 껍질은 특검이 벗기고 팸코 수개는 황희두 이사가 벗기고 저는 이제 반정치 껍데기 벗기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잡겠습니다. 주진우 잡고 가야 돼. 확실히 잡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뭐 껍질이고 뭐고 전화만 기다립니다. 이분은 방송 전에 아주 진지하게. 저는 솔직히 가볍게 물어봤어요. 아니 진짜 맞아요. 뭐 그냥 뭐 요술방망이 있다면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너무 진지하게. 뭘 묻긴 뭘 물어? 금감원장이지. 깜짝 놀랐어. 저도 놀랐어요. 너무 마치 당연한 자기 자리인 것처럼. 진심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일단 전화 올 때까지는 저도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봉지욱 채널만 구독자 올려주지 말고 용방불패도 용방불패. 잘하면 앞에 3자 달겠는데. 봉지욱 채널처럼 구독이 늘어나면 지금 몇인데요? 21만? 21만. 일단은 20만까지 빼주세요. 그래서 20만. 왜냐면 계산하기 편해야 되니까. 이거 이거 잘 빠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빼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면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매불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얘기하는데 아까 김용남 의원은 단순히 금감원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법무부 장관하고 금감원장 중에 하라 그러면 금감원장이.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법무부 장관에서는 일단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어느 한쪽에 빼라는 건 아니에요. 금감원은 꼭 해체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켜주면 다 한다 하셨어요. 그랬어요? 아니 공정위가 좋다는 얘기까지 했죠. 오늘 자리도 빠지고 구독자도 빠지겠네. 보겠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으로 바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이 이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밖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은데 맞습니다.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이제 불응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했습니다. 법원이요?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요. 기각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요구를 하면은 윤석열이 나간다고 했으니 뭘 그렇게 체포까지 하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화가 되는 나라군요. 근데 조은석 특검 쪽에서는 뭐 이런 상황을 좀 예상을 했다. 원래 이거는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체포용이 아니라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특검이 출석을 요구를 하면은 훨씬 더 잘 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플랜 B를 가동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특검은 당황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특검은 앞으로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28일 오전 9시까지 윤석열 측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지를 했고요. 예. 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걸 네. 재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윤석열이는 당당히 응하겠다 그랬거든요.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조건을 2개 달았어요. 뭐야? 9시 말고 10시. 그리고 비공개로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좀 일어나. 그렇게 힘드냐? 나 저걸 어떻게? 아니, 이거 진짜. 대통령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그래서 저기 깡통차에 보냈잖아.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지네 집에서 멀지도 않아. 걸어서도 15분이면 가요. 그렇죠. 거기. 네. 그러니까 9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이빨 닦고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참 진짜. 10시 15분도 안 걸리죠. 거기 횡단보도만 바로 건너면 중앙지법이고 중앙지법 옆 건물이 그래. 그 중앙지검 뒷 건물이 고검이니까 15분은커녕 걸음이 느린가? 아니 근데 드레파 신고 당당히 다니잖아. 그거 아마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질 텐데요. 내란 우두머리야.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네. 윤석열이는.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수사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받았죠?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나마 얘기하면 1월 15일에 체포됐잖아. 네네네. 그때 공수처에 잠깐 앉아 있었던 게 다야. 이걸 굉장히 새삼스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예. 한 번도 수사를 안 받았어. 한 번도 진술을 안 했죠. 제대로 된 진술을. 뭐 새치기 범죄자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인데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다. 네.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진짜. 그래서 그 늦잠 특혜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일단은 늦잠 특혜. 일단 특검 쪽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는 네.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윤석열 쪽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10시에 출석하겠다. 일찍 좀 일어나. 일반인들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아니 있어요. 모닝콜로 깨워줘야 돼 아침에.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그 세 번 불응하면 보통은 잡아간다고 맨날 넥타이맨 법률가들이 매부 씌워놔서 그 얘기 했거든. 매번 했거든. 근데 세 번 불응했는데도 또 체포를 가는데. 그리고 늦잠 특혜까지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넥타이? 그러니까 3번 불응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한 건 아니고 다른 경찰이죠. 국가기관, 그렇죠. 네, 네. 그 연속성이 경찰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환에 근데 불응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사실 9시까지 나와라 그랬는데 10시에 나가버리면 네. 1시간 늦게 온다고 그 사이에 뭐 잡으러 갈 수는 없는 그건 뭐 안 거니까. 되겠죠. 뭐 10시에 나오면 어쩔 수는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요? 다 쌓이고 제가 보기엔 다음 달은 못 넘길 것 같은데. 다음 달. 그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이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이. 그리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이 둘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내란 특검으로 24일에 이 사건이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지기현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오히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두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 좋지 않을까. 공수처보다는 내란 특검이 훨씬 더 그렇죠. 빡세게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지금도 그렇죠. 야, 근데 내란 특검이 이 둘도 겨냥을 했습니다. 이거 좋다. 야, 이거는 진짜 그러면은 내란 특검은 지기현한테 재판도 받아야 되고 지기현을 수사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근데 지기현 판사는 본인이 선고를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진행만 하다가 아마 내년 초쯤 법원 인사 이동할 때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만약에 그렇다면 글쎄 내란 특검에서는 지기현 판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요? 왜냐면 최종 선고는 딴 사람이 할 테니까.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영화 같지 않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특검이 재판정에서 지기현 앞에 앉아 있어.
그런데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쥐기현이 앉아봐라. 이게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진짜 통쾌합니다. 아무튼 조은석 특검 지금까지 매우 나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윤석열에 대해서도 보통 파면 당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불러가지고 오랜 시간 조사한 다음엔 안 부르는 게 일종의 그렇죠. 관행이었는데 네. MBC 보도에 따르면은 수시로 부른대요. 수시로 부를 거야 이제. 아마 귀찮아질 겁니다. 아니 그리고 워낙 가까운데 사니까. 그럼. 그냥 저녁 먹고 잠깐 나오세요 해도 돼요. 수시로 불러. 먹을 만큼 먹고 나오세요 해도. 네. 만약에 소환을 8시에 하면은 솔직히 구속되는 것보다 더 싫을 거야. 8시에 아니 그런데 지금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구속되면 자연스럽게 비공개 소환돼요. 왜냐하면 구속 피의자들은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맞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공개 소환을 원하면 구속되면 돼요. 그 조은석 특검 이거 여기 좀 차관하겠네요 여기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군인들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풀려나기 직전이었던 김용현 무슨 보석이야? 나는 그냥 자유의 몸으로 나갈 거야. 보석 뭐 있어? 보석을 해. 난리쳤던 김용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현이 3시간만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건데 3시간 전에 덜컥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와, 3시간 남기고 3시간 남기고 이거는 만화입니다. 이건 만화예요. 너무 좋아. 이거 또 너무 좋은 포인트가 많잖아. 보석을 막 화를 냈잖아. 내가 무슨 보석 나갈 사람이냐고. 사람을 몰라보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게 더 행복해. 와, 너무 좋아. 기왕에 하는 김에 한 30분만 남기고 할 거야. 너무 많이 줬어 시간. 짐 싸고 있을 때. 카운트다운 10, 9 하다가 대단합니다. 정확하게 2시간 50분 앞두고 2시간 50분 정도면은 사실 그 수감자들 세면백 챙기고 있지 않았어요? 맞죠? 본인은 다 짐 정리해놨을 텐데.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교도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을 거야. 이제 드디어 나 나가나 보다 했을 때. 자, 짐 푸세요. 아니 뭐 박안수 이진우 걱정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박안수 이진우 이 두 사람은 이 군사법원에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갔죠? 예. 그래서 일단 조건은 보증금 내야 되고요. 주거지 제한되고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서약서 제출 요 조건을 이행하는 한에서 이제 나갔어. 그리고 노상원이 어떻게 됐어요? 노상원이 추가 기소를 하겠다라고 내란 특검이 밝혔습니다. 아유 잘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잘했네. 노상원이는 진짜 위험한 인물이잖아. 최악이죠. 노상원이. 근데 노상원이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답니다. 노상원이. 그 노상원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버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롯데리아에서 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자꾸 모임을 가졌는지 궁금증이 풀렸어요. 뭐요? 누가 그 노상원한테 롯데리아 그 이용 쿠폰을 수십 장을 줬대. 공짜로 먹을 수 있구나 거기가. 그래서 진짜로? 결국에 그거였어. 진짜? 쿠폰 때문에 갔다고요? 쿠폰이 있어갖고 진짜 진짜로. 진짜? 야 이거 단독입니까 지금? 이거 단독입니다. 속보입니다. 노상원 무료 티켓 갖고 있었어. 속보입니다. 와. 그거를 하여튼 그 몇십 장을 준 사람이 있대요.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거를 롯데리아 쿠폰을. 그래서 자기가 글로 다 모아놓고 자기가 쏜 거야. 쏜 거야. 이게 잡으면서 야 오늘 내가 낼게. 그러면서 그 쿠폰으로. 야 이거 대통령실에서 보면 금감원장 시킬만 하지 않겠어요? 자격되는 거 아니야? 첩보능력. 단독이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 금감원장 남습니다. 쿠폰 금액보다 넘어가는 세트 시킨 놈 혼났겠다.
눈치하면서 너 아, 요거는 아무튼 쿠폰을 준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죠. 네. 아, 이거 아주 좋은데요. 아무튼 노상원이 추가 기소됩니다. 네, 추가 기소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주 찝찝하게 생각하는 게 마약 수사 무마. 아, 네. 이것과 관련해서 심우정의 대검이 지금 아주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은석의 특검이 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이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눴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하고요. 예. 지금 검찰하고 요게 이제 묘하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김건희 특검이군요. 예. 네네네. 근데 검찰이 일단 수사를 먼저 맡는 걸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검 수사 대상은 김건희의 수사 외압 그런 부분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뭐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은 지금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할 부분이다. 요렇게 좀 정리가 돼가지고 일단은 검찰이 먼저 수사를 맡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특검법을 다시 또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근데 보통 특검법에 보면 그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근데 굳이 김건희 특검은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긴 많죠. 네, 근데 마약은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면은 상설 특검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개별 특검을 또 통과시켜서 4개가 특검이 돌아가는 그거는 것보다는 좀 너무 예, 과하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 정도에서 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근데 이제 있겠죠.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 기자회견을 할 때 누구보다 이 사안을 잘 아니까 예. 상설 특검으로도 이 사건을 파헤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다. 예. 워낙 크니까. 워낙 크다라고 생각. 네, 김민석 후보자는 그냥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주진우 어떻게 주진우? 주진우 얘기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김건희 얘기 좀 김건희. 네네네. 마무리하고 가죠. 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게 있는데 네. 그 의사가 아산병원. 캄보디아를 그 김건희랑 같이 윤상현이랑 비행기 같이 네. 타고 간 것 같다. 네네네. 근데 윤상현은 안 간 것 같고요. 아, 윤상현 아닙니다. 의사는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 자문의라고 돼 있고 그 왜 김건희가 이렇게 안고 있었던 애가 왜 네. 심장 환자인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었죠. 한국 와서 수술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산병원이에요. 아, 그것도 아산병원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군데 이제 관련돼 있다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무슨 인연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그런 유력 인사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 네. 그거는 언론이 좀 취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독이 또 하나 있는데 단독이 그 있습니다. 기사에 보시면 김건희가 잠도 못 자고 뭘 못 먹고 이래가지고 네. 아산병원에 갈 때 몸무게가 40kg도 안 됐다. 맞아요. 네.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예. 넘는데요. 아, 40kg 넘어. 아, 훨씬 많이 나가네. 요건 단독입니다. 네. 이거는 저울치기랑 얘기가 된 거죠. 확실히 된 거예요. 네, 저울치기랑 다 얘기된 겁니다. 우리 다 저울 끼고 합니다. 저울 측에서 제보를 했는데 네. 3자는커녕 5자가 찍히더라. 아, 진짜 찍혔다. 요건 확실한 거죠. 이건 어떻게 알아 이걸? 아니 입원할 때 왜 그거를 그 측정하신 분이 제보를 또 했나 아산병원 보네.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어떻게 제보할 데가 없나. 그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였던 거야. 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흘린 거죠. 김건희 지금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아프쳐 하려고. 그리고 지금도 그 관련 보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속지 마십시오. 병세가 더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 맞아. 윤석열이 옆에서 계속 간호하고 있다. 이 얘기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네. 요즘 저울 정확합니다. 저울이 아무튼 5자를 가리켰다는 거 오늘 매불쇼의 단독입니다. 예. 단독. 네. 오늘 단독이 쏟아지네요. 롯데리아 쿠폰 저울 쏟아지는데 이 정도면 뭐 나 손석희야. 네. 고맙습니다. 예. 주진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참 이 주진우 말이죠. 이 검사 출신답게 참 이 나쁜 것을 많이 해. 네. 이 이미지 조작에 확실히 특화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주진우는 김민석 후보자가 마치 현금 봉투를
6억 원을 장롱에다가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본인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게 박아놨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주진우가 현직 검사야.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고 기사가 막 다 쏟아져 봐. 그러면 진짜 느낌상 돈봉투 6억을 장롱에 쌓아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렇게 느껴지죠. 이 검사들 이런 거 좀 이거 안 돼.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악질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검사로서. 아니 그만둔 지 10년 넘은 사람은 좀 면제해 줘야 돼. 주진우 의원은 몇 년 안 됐죠. 예. 10년 넘은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는 좀 차별화를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주진우 의원이 이 꾀가 좀 부족해요. 아니 어떻게 청문회를 주진우 청문회로 본인 스스로 만들어 버리냐고. 본인이 만든 거죠.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런 정도 전략도 안 세워 갖고 오나? 근데 이게 검사 시절에는 먹혔을 것 같아서. 아니 그거야 당연하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거는 칼자루를 딱 쥐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제 두들겨 패거나 말거나 게임이니까 네. 먹히지만 이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 상대가 만만치 않은데 꾀가 부족한 거죠. 그 주진우는 지금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술자리를 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병역 비리 의혹이 터졌고요. 그렇죠. 이 본인이 또 여기 기름 부었죠. 예, 예. 네. 그리고 10대 아들이 어떻게 재산이 7억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70억 본인의 재산, 70억 재산 형성 이거 어떻게 한 거냐. 그리고 2023년 본인이 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 시절에 그 조모상, 예. 조의금 이거 재산 신고 안 한 거는 요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요거 이제 누락된 의혹도 일부 왜 이렇게 있고요. 많아? 예. 그리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주진우 법률비서관 대통령 집무실 전화 800-7070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의 통화였냐 이것도 이제 문제제기에 있는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다. 예. 근데 이런 검증을 본인은 이제 처음 당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예. 본인이 그동안 했던 거는 몰라 이 사람은. 본인이 처음 당해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아주 괴로워해. 네. 그래서 막 이래.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있어요? 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지금 인사청문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저 한번 털어보자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사청문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자표 찍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저 엄청 시달렸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해명된 것 중에서 그 말이 후보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역으로 지금 현금 6억 원을 집에 쌓아놓고란 말은 허위가 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이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만약에 정말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저는 허위사실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갖고 고발할 필요를 그냥 고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요. 허위사실이라고 이미 주진우 의원님께서 아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라고 하는데 계속 제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주진우 의원님이 아까 6억을 쟁여놓은 뜻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심으로써 6억을 쟁여놨다는 오인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자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못 견디는 거야 자기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고 더 못 견디라고 오늘 그 간 관련해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간 관련 간 증인. 간 증인 좋았다. 오늘 오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주진우를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 또 매불쇼에 행차하셨습니다. 이분은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때 이제 그 검사 그렇죠. 그런 이제 그 가족이 이렇게 있었잖아. 네, 그래서 주진우를 좀 잘 아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입니다.
강미정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네. 주요 참고인으로 매불쇼에 출연을 하게 돼서 어떤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표정은 전혀 안타까워 보이지 않네요. 뭔가 들떠 있는 표정입니다. 네. 밝아 보이시는데.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왜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모두 알려졌던 대로 한 검사와 특수관계에 제가 놓여 있었는데 네. 그 부부 동반 모임에 자주 불려다녔기 때문에 남편들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그 자리에 늘 동석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사적인 내용들도 알죠. 근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이 모든 책임은 최욱 앵커님과 나눠지는 것으로. 아, 주진우 검사 시절에 사적으로도 교류가 많았었군요. 네, 남편들이 수사 때문에 뭐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런 명분으로 집에서 기다리는 배우자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사 때문에 못 오는 건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우리들만의 동력으로는 부족하니까 막내야 출동해 하면 같이 잡으러 다닌다든지 뭐 위치를 파악하러 다니는 그런 도움을 좀 줬었죠. 네. 김영나 웃잖아. 옆에서 웃으시네. 아는 것 같은데. 아니 쏙쏘를 얘기 듣다 보니까 별짓 다 했네요. 깊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네. 예, 간염으로. 혹시 어제 요거 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현역 대상자였는데 얼마 후에 바로 간염으로 5개월 만에 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급성 간염으로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본인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랬어. 네. 그런데 의료 전문가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와 관련된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총선에 주진우 의원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에 놓여있던 그 검사가 해병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했고 그러면 주진우 검사도 해병대 출신이겠거니 그래서 술도 이렇게 잘 하겠거니 자주 모여서 배우자들의 속을 썩이겠거니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죠. 네. 군면제라고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야 이거 주진우 또 해병대 출신이라 이렇게 술을 잘 처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땐 그렇게 그랬죠. 생각했어요? 군대 안 다녀왔다는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존심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배우자에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도 호출을 받았던 때는 서초동 교촌치킨에서 모여 있다는데 거기 있는 게 확실한지 막 가줘라 해서 그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그 인물들의 어떤 신병 확보에 도움을 줬던 적들이 뭐 여러 차례 있으니까요. 무슨 그런 거를 하셨어요? 아니 뭐 하셨는데요 그때는? 지척에 살았다는 이유로 서로 그러니까 저분은 직접 검사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잖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일한다고 하고 어디 가서 사기치고 술 마시고 있는 건데 맨날 상가집 간다고 그러고 뭐 딴 데 가고 이런 짓들 하잖아요. 왜 남편들이 한 번씩. 근데 상습적으로 맨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민원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검사 부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검사 방금 교촌치킨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촌치킨 건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가 있던 그 해병대 출신의 검사 검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가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같이 있는 것 같으니 가서 둘을 찾아달라. 그래서 추격전 확인을 했던 거죠.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 상황이 이해가 돼. 결국에는 그러니까 찾아봐 한 사람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신우이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도대체 그 신우이 그러니까 X가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신우가 자기 남편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도망 다니는지 체크해라 그런데 주진우랑 같이 있었나 봐. 비상연락망으로 니네 집도 안 왔어? 우리도 안 왔는데 같이 있는 것 같아. 핑계가 똑같아. 자 그럼 막내 출동해서 제가 연락을 받고
있을 만한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실제로 신병을 잡았어요? 확보해서 신병 확보했어. 요청한 분들한테 이제 민원을 제가 완료했습니다. 정보 보고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신뢰도는 점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탁은 들어가고 관계도 좋았었죠. 그러니까 체포 장소는 치킨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치킨집이 아닌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고 그 주차장에서 숨쉰 채로 발견이 된 거네. 숨쉰 채로 발견이 됐는데 곧장 차를 빼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타던 차로 그 앞을 막고 그리고 전화를 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검거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거기서 말해서 뭘 했는데? 아니 거기서 검거한 거는 주진우가 아니고 신우 남편. 둘 다 검거했어요. 한 자리에서.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뭘 나쁜 짓을 해야 검거가 되는데 치킨도 못 먹게 했었어요? 아니 발견된 곳은 치킨집이 아니니까. 치킨집 아니야? 일단 거짓말을 한 거네. 치킨집을 빙자하여 무슨 아파트로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장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지만 그 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각자 집에 가서 배우자들 앞에서 진술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 둘이 동기예요? 이모 주모가 동기예요? 나이는 그 이모 검사가 더 연배가 있고요. 근데 아마 연수원은 더 주진우 검사가 선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워낙 가까웠구나. 동부에 같이 있었잖아. 거기서 온갖 사건 만들었잖아요, 둘이서. 이가 울산 사건을 만들고 주진우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다음에 뭐 저 이가 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런 거 다 만든 애들이야. 그때 동부에 같이 근무할 때인가? 동부에 다 같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 속 터진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어. 그 굉장히 뭔가 말씀에 메타포가 있었나. 아니 난 진짜로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은 것 같더라. 진짜 못 알아들었고. 죄송합니다.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뭐 괜히 못 알아듣는 척한 게 아니고 못 알아들었고. 말씀 중에 메타포가 있었고 그거는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여러 차례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 검거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 발견된 주차장은 그 두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였던 거죠. 제3의 아파트. 일단은 그 주소지 그 등본상의 주소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아시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지금 검찰 중간 수사 브리핑. 아무튼 그러면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안 튀었어 이야기가. 나는 뭐 술 많이 먹는 얘기만 좀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튼 좀 뭔가 내가 모르는. 그럼 얘들 노는 건 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 뭐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죠? 일단은 뭐 나 주검사님 내외랑 같이 있어 하고서는 뭐 술잔을 기울인다거나 지금 언론에 많이 공개되어 있던 어두운 그 공간에서 단체로 회식하는 듯한 사진들 막 쭉쭉 올려주세요. 뭐 이런 그 장면들은 인물 하나하나가 누군지 사실 찝을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부부 동반 그냥 뭐 생일 축하 자리였다라고 하기에는 저 장소에는 주진우 의원의 배우자가 없어요. 맞아. 어떻게 생일 축하를 되게 컴컴한 데서 하냐. 쟤들도 삼겹살 구웠나 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모임으로 추정을 하십니까? 일단은 생일자가 하나 있긴 하죠. 생일자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생일자는 저랑 또 특수관계에 있는 분의 생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마 1차로 형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마무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하고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포석을 까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남편이 생일이고 부인은 보내고 축하는 더 해야 되고 깊은 계획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요? 예.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아니, 우리 그냥 간단하게 술만 먹고 그러니까 이야기만 하기를 원했거든. 술이 문제가 아니네 지금. 아니 나는 보니까. 왜냐하면 오늘 병영비리 의혹이잖아. 병영비리 의혹. 그래요. 간 이야기만 하자고. 간 이야기. 아니 간이 안 좋으면 피로해가지고 사람이 저기 늦게까지 못 놀거든.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뭘 왜곡하려고 그래? 간 얘기요 이거 다. 간 얘기네요. 간 얘기 맞네요. 간 얘기요. 와인을 좀 좋아하나 봐요, 주진우 의원.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와인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분위기를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어서 음악,
아니면 와인, 책, 한동훈 뭐 전 비대위원장이 기타라면 여기는 이제 술의 조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네. 저 4명이 모여 있는 사진 속에 왼쪽 주진우 의원 옆에 있는 네. 저분도 네네. 주진우 의원의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 팩트 체크만 해드리는 차원이니까요. 무엇을 아니 아니라고 그랬잖아. 오늘 레브쇼 단독 맞네. 단독이. 단독 아니야. 한 얘기만 해. 한 얘기만. 야 이거 커졌다. 한 얘기만 해. 단독이 근데 쏟아진다. 이거는 막 온라인상에는 부부 동반으로 받아들여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속이 온라인상에는. 터졌겠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주진우 의원의 배우자를 알고 얼굴도 알고 네. 자주 이렇게 접촉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사진을 딱 보고 부부 동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우자가 속이 문드러지겠다. 약속이 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뭐가 약속이 된 얘기예요? 너라고 해. 아니요, 이거 부부 동반이라는 얘기를 안 했나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사실시 되는 것에 배우자는 속이 썩어났겠다라는 생각도 아니 했어요. 가족과의 술자리였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한번 했잖아요. 저 가족이 없죠 저기에는. 했나요? 그런 해명을 했습니까? 저 사진 나왔을 저 사진 말고 앞에 사진 나왔을 때 앞에 사진. 그때 얘기가 저게 주진우가 어디서 접대받은 자리다 이런 식으로 저 사진이 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게 아니라 지인인지 무슨 가족들과의 무슨 축하하는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아닌 것으로 확인을 그러니까 뭐 해드립니다. 가족은 아닐 수 있지만 뭐 거래처 직원일 수 있는 거 아니 그거는 뭐 모르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진짜. 그렇죠. 야, 진짜 나쁜 놈들이 계속 슈퍼챗 쏘면서 더해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과는 녹화로만 진행합니다. 네. 우리 생방은 위험해. 강미정 대변인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지금 보면 국가에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어떤 자도 병원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고요.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도 의혹이지만 국가가 불렀을 때 자신의 면역 시스템을 방어했다고 공통 분모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 제깍제깍 가자. 그리고 정의와 상식을 살리고 싶으면 청문회 같은 데 나가서 저런 질문하지 말고 벌 받을 건 받고 밝힐 건 꼭 밝히는 멋진 대동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방금 지웠어요, 그거? 네, 그거 읽으려고 했는데. 팩트 체크 차원에서 주진우 주진우 의원이 아까 그 사진과 관련해서 내가 읽었는데 고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선배 부부와 사촌 동생, 친구 등 전원 지인이었다. 그 사진을 룸사롱 접대하면서 허위사실로 유포한 거다. 평범한 여성들을 유흥 접객원으로 취급 조롱하는 등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그리고 부부 동반 모임 사진인데도 타인의 배우자를 아무 근거 없이 유흥 접객원으로 취급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 저거 다 지인들이고 부부 동반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매불쇼는 최소한 단 한 번도 무슨 뭐 접객원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에도 그런 거 없었고 병역 비리 의혹으로만 저는 접근했습니다. 나는 여성 검사들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여성 검사들 많잖아.
실제로 모였던 여성 검사들 라인업이 또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저희가 녹방 다시 부활할 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이 지금 선약이 있대. 선약이 있어요.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본인 선약 그 체크 좀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지금요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가 또 다룰 것도 많고. 네, 강미정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 와, 저분은 세네. 알겠습니다. 매불쇼가 이렇게 위험한 방송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뭐 근데 뭐 본인 경험담 그리고 본인이 아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한 거, 직접 경험한 거라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뭐 없겠죠. 사실은 경험한 게 저보다 훨씬 많은데 엄청 자제했구만. 부추기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시대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을 방문해서 직접 민심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뭐 대통령이 민심을 들었습니다 하면 진짜 형식적이고 맞아요. 진짜 재미없어. 그런데 이거는 진짜 과장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는 비슷한 거 한다고 그러면서 민심도 적어줬잖아. 그 적어준 민심을 또 그 사람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선발해가지고. 진짜 내가 또 말하면서도 엄청나게 지금 막 소름이 돋는데 그 현장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 함께 했었어요. 뭐 군수도 왔고 도지사도 오고 시장도 오고 그리고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한 유족분들도 오고 일반 맞습니다. 시민분들도 오고 그냥 아주 자유롭게 다 오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진짜 필요한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바로바로 또 해결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었거든요. 자, 일단 한 장면을 볼까 하는데 광주하고 무안이 엄청나게 큰 갈등을 빚고 있었더라고. 좀 몰랐는데 광주에 이제 군 공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안으로 옮기려고 했나봐. 그러니까 이게 뭐 소음 문제도 있고 개발 제약도 있고 하니까 이게 무안이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는 1조를 줄 테니까 좀 이걸 좀 제대로 좀 합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자. 뭐 이런 관계였나봐. 근데 무안은 1조 네 말은 못 믿어 막 이런 상황이었나 봐. 근데 그게 현장에서 여실히 다 펼쳐집니다. 심지어 군수, 시장, 도지사 이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 거기서 연출이 돼요. 실제로 그거를 대통령이 듣고 바로 그냥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건 정말 나는 길게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조 원을 별도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더러 국민들이 다 그런 1조 원이면 무지하게 많은 돈인데 사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핵심이 그거네. 왜냐하면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무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사님은 광주 편입니다. 전남지사. 숫자가 많으니까. 광주가 1조 원을 근데 1조 원 있어요. 얼마 정도인데? 2016년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할 때는 그 당시에 4,500억이 개발 이익이 남는 것으로 그 정도밖에 안 남는 그래서 4,500억을 무안해 주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자 해서 총리실에서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8천억 정도 1조 원이 안 된다. 개발 이익이 남는 그러니까 것으로. 좀 못 믿는 거죠.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저게 바로
이게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도심 공항이 문제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그랬고 지금 광주가 그런 상태고 수원도 역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자체에다가 맡겨놓으면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 공항을 만드는 지역 아니면 만들 지역은 우리는 민간 국제공항만 받을 거야. 군공항은 오지 마. 이러고 기존에 도심에 군공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을 받았던 도시는 이걸 어떻게든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1조는요. 이게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인 게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 광역시 자체로 1조를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광주 공항 저거를 군공항을 이전하고 비우면 거기를 개발을 해서 뭐 땅으로 팔든 뭐 해갖고 돈을 만들어서 그걸 다 줄게. 맞아요. 이 얘긴데.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나 대장동 전문가잖아. SPC. 나잖아. 그 엄청 그 명장면에 나왔었어. 아니 저거는 사실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좀 가름말을 안 타주면 해결 못해요. 지자체 간에는 계속 싸우기만 하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이런 토론 형식은 굉장히 위험하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안 하려고 하죠. 더더군다나 이 건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토론 붙여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는 거는 자신감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참 저도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잖아요. 179명이 사망하는 너무 엄청나게 큰 참사였는데 이 유족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몰랐더라고. 어제 이제 현장에서 바로 또 유족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너무 죄송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유족분의 아픔을 일단 잠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희생되셔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로 179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입니다. 179일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179일 동안 무안공항 쉘터 찬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안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저희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특별법 시행령에 오로지 근로자들만 한정된 저희들의 치유휴직을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시는 모든 유가족들도 해당되도록 지속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근로자냐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뭐 차등이 있다는 얘기, 그건 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근로자만 저희 특별법에 근로자만 치유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만? 네, 공무원들은 다 자기들의 병가를 써야 되고 또 그나마 자영업자들은 전혀 생계를 특별법 시행령 얼마 전에 제가 결재했는데 그때 유가족 피해자들하고 다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너무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의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제고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말씀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그 충분히 얘기 듣고 다 반영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그때 가서 제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때 만든 거니까 저게. 아니 근데 그 시행령 결재를 할 때 이 보고를 아주 꼼꼼하게 받았다는 또 그렇죠. 네네. 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에 이제 허위 보고하면 죽는 거야 이제. 대충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다 확인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허위 보고하면 이제 잡히는 거죠. 와.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 현장이 또 이렇게 중요한 거야.
유족들하고 협의가 깊이 있게 다 됐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네. 현장에 유족들을 만나러 와봤더니 전혀 아니야. 다음 국무회의 때 국토부 장관 이제 땀 흘리겠다 이제. 내란 장관 아직 안 바뀌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또 사의 표하겠네. 근데 사표 안 받아줘. 네, 안 받아주고 너 해결하고 나가. 이건 진짜 와. 야, 이거 진짜 굉장한 장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계엄군에 의해 잡혀갈 뻔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그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입장하는 그 장면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너무 뭔가 혼자서 그냥 야, 이건 뭔가 영화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시정연설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야당 의원들하고도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네. 짧지만 이야기도 막 나눕니다. 네. 근데 제 눈에는요, 이 범죄 혐의자들이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아니, 내 눈엔 그랬어. 아, 그래요? 그 권성도 이런 사람들이 말을 좀 길게 해. 자, 그 장면 입장할 때 그리고 퇴장할 때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퇴장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네요. 아, 임종득. 얘기한다. 얘기하잖아. 길게. 추경호. 윤상현. 권성동. 아니 그 권성동이 무슨 얘기했답니까?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압수하면서 툭 치고 갔다고. 과정에 또 그 얘기했어. 그 추경호, 임종득 이 범죄 혐의점들이 아주 짙은 분들이거든요. 뭐라고 했을지 한번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아마 임종득이 뭘 얘기를 했으니까 못 알아들어서 한 번 더 가서 맞아요. 임종득이 저 일찍입니다. 마음으로는 저 사실은 일찍입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 이러면 정말 진짜 대한민국. 이제는 대한민국.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추경호도 저도 사실은 이상하게 아무튼 범죄 혐의점이 짙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진짜. 제 눈에는 그래 보였다는 겁니다. 네. 자, 뭐 시정연설도 들어야 되겠죠? 네. 시정연설 짧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정연설까지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핵심 중의 핵심이 또 대북 송금 사건이거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네. 두 분은 먼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여기 최고 권위자들 두 분이 또 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방송은 좀 봐주세요. 이걸 좀 알아야 딴 데 가서 좀 소문을 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화 오지. 일단 용방불패 구독부터 일단 좀 해주고. 그래.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